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요즘 주식하는 분들에게 가장 핫한 키워드라고 하면 뭐니 해도 SK바이오팜의 공모일 겁니다. 다음 달 2일 유가증권 시장에 첫 선을 보이는 SK바이오팜 청약이 시작된 후 어마어마한 경쟁률로 마감이 됐고요. 일단 당첨이 된 주주들은 로또 아파트 안 부러운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소문이 아주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한번 짚어볼게요. 어서 오세요, 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SK바이오팜 공모 열기가 정말 뜨거웠는데 좀 찬찬히 살펴볼게요. 네네. SK에서 제약회사가 나오는 거죠? 이미 뭐 있었죠. 사실 뭐 계열사로 가지고 있었고요. 네. SK 이제 바이오팜이 이제 뭐 뇌전증 치료제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세노바메이트 이런 그 약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제약 종합 회사입니다. 네. 뭐 SK 100% 자회사고요. 이미 1993년 그러니까 SK그룹의 그 사실 신약 개발하는 부서로서 출발했다가 아하. 2011년도에 이제 분할 설립이 됐죠. 그래서 네. 역사가 긴 회사입니다. 이게 원래 SK 내 제약을 담당하는 네. 뭐 부서보다는 크지만 네네네. 일종 그 뭐라 그래야 돼요? 보통 이제 팀별로 있고요. 큰 부서고 이게 부서네요? 자회사죠 이제는. 부서였는데 이제 자회사로 네. 나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바이오가 요즘 얼마나 핫한 키워드예요. 맞습니다. 그 앞에 SK가 붙었으니 그렇죠. 난리가 날만한 거죠? 그럼요. 이게 지금의 주식 시장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IPO 한다 그러니까 또 사실 예전부터 스케줄이 있었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SK 플러스 바이오 대여가 이러니까. 지금 나온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더 가지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IPO라고 하셨어요. 이거 기업 공개죠? 네네, 이게 맞습니다. 어떤 개념이에요?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는 기업 공개라고 하면 공모주 청약을 보통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모주 이러면 조금 뭐지 이러시는데요. 그러니까 공모주가 뭐냐면요, 기업이 이제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에 앞서서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청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파트 새로 짓고 모델하우스 초청하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유가증권 올라가니까 오세요, 오세요 이거군요. 네, 이제 투자를 받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공모주라는 게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이제 청약을 받아서 배정하는 건데, 사실 왜 이 IPO가 뜨겁냐면 상장된 다음에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실 뭐 올라가는 공모 가격보다 올라가는 회사가 떨어지는 회사가 있지만 초기에 딱 상장했을 때는 이 가격이 엄청 뜹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공모주 청약에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SK 바이오팜이 이번에 내놓은 게 총 주식수가 한 1957만 주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한 20%가 이제 일반으로 나왔고요. 일반 유통 물량이고, 또 20%가 우리사주 조합 쪽으로 갖고 가고, 네. 60%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가서 사실 지금의 그 20%를 가지고 일반 투자자들이 지금 경쟁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다던데요. 네, 어마어마했죠. 323.02 대 1. 네. 와. 이게 청약 증거금이 31조 원이 왔거든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진짜 많은가 봐요. 또 배 아프려고 그러는데. 정말로 네. 저도 솔직히 깜짝 놀랐고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우리 삼바 했을 네. 때 이때가 청약 증거금이 한 10조 정도 됐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삼바가 그때보다 뭐 몇십 배를 뛰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증거금이 31조다 보니까 역대 최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쟁률이 323대 1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그래서 그렇네요.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K바이오팜 주식을 사기 위해 처음으로 마이너스 통장 만든 분도 계시고요. 네. 영끌이라 그래서 영혼을 끌어모은 대출을 받았다라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그 네. 이유가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례가 있군요. 그럼요. 엄청 많은 이득을 낸. 네네. 그래서 최종 공모가가 얼마로 확정됐어요? 이게 49,000원 정도 됐는데 이제 일반 투자자 목이 20%예요. 그러니까 사실 좀 저는
뭐 주의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통상적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공모주 금액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50%를 보통 넣습니다. 이게 증거금이거든요. 네. 청약 증거금을 넣는데 가령 이제 100주를 이제 청약한다 그러면 공모가가 한 49,000원 되니까 총 490만 원을 넣어놓게 되죠. 그러면 네. 거기서 50%니까 정확하게 245만 원을 계좌에 넣어두면 돼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쟁률에 따라서 특히 증권사별 경쟁률에 따라서 배정을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배정을 발라요. 왜냐하면 공동 대표 주관사가 NH투자증권이거든요. 네. 여기에 물량 배정이 46%가 물량이 됐고요. 뭐 한국투자증권이 31% 물량이 갔고, 그다음에 SK증권이 14%, 하나금융투자 9% 갔어요. 네. 이게 배정되는 물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NH투자증권에서 청약을 한다 그러면 이 물량 안에서 싸우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싸워서 안 될 수는 있지만 네. 주의해야 할 건 뭐예요? 손해 볼 게 있어요, 안 되면? 손해 볼 건 아니지만 손해볼 건 떨어질 없는 가능성이 큰 거죠. 아, 그렇죠. 네, 떨어질 저는 깜짝 가능성이 놀랐네요.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눈치 싸움이 되게 심했었죠. 사실 아, 그때. 어느 곳에 넣을 건지. 왜냐하면은 100주 넣는데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한 A증권사의 경쟁률이 100대 1이면요. 네. 결국에는 주식 하나 받는 꼴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하나 받아도 공모가가 엄청 높겠죠. 그렇죠. 그래도 뭐 한 주 받아서 사실 그게 뭐 자기 만족에 느끼지 못하니까. 그래서 영끌까지 하는 마당에 그렇군요. 아, 그 눈치 싸움을 또 해야지. 네, 치열했죠. 그렇네요. 참 그런 거 모르고 사는 제가 속편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네. 또 한편으로는 참 미련하다라는 생각도 이번에 들고. 혹시 하셨나요? 뭐래요? 뭐 있어야지 하죠. 네네. 지금 이 방송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대반일 텐데 아, 네. 주변에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일반 소시민들은 사실은 좀 상대적 박탈감들을 그럼요.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죠? 저도 안 했습니다. 음. 왜냐하면 해서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그래 맞아.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상장되면 네네.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에 나오면 주식을 살 수는 있는 거죠, 개미들이. 그럼요. 네. 사는데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사는 거죠. 아, 그렇죠. 청약하신 네. 분들보다. 네, 그렇죠. 보통은 공모주로 나오는 청약이 한 20% 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20% 싸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존 만약에 제약업체면은 제약업체 중에서 보통 한 20% 싸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시세 차익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모주 청약을 하시는 거고 여기서 이제 배정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만큼 수익을 벌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SK바이오팜의 공모가가 49,000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상장당의 주가는 공모가에서 또 변화가 있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러면 일단 시장에 나와봐야 시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보통 네. 관례라기보다는 이제는 지금까지 히스토리상 떨어진 적이 없죠. 예, 아까 제가 삼바 얘기 드렸잖아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요. 그 공모가 대비 주가 상승률이 500% 이상입니다. 네. 아마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시가총액이 2위거든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가치가 올랐어요. 한마디로 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엄청나게 이제 시세 차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요. 특히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CMO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탁 생산이죠. 누가 이게 제약을 의하면 거기서 공장으로 찍어내는 데인데 에스크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신약 개발이 합니다. 자체 약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가치가 좀 뛰어나다. 네.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야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상으로 갈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SK바이오팜의 경쟁력도 이번에 역대급 흥행을 이끌어낸 요인이지만 네. 사실 지금 돈이 막 넘쳐난다. 넘쳐나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또 자괴감이 제 돈은 언제쯤 넘쳐날 수 있을까 하는 저도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유동성이 아무래도 원인 중에 하나겠죠. 그럼요. 지금의 주식 시장은요.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적도 기업 실적들이 펀더멘탈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사실 네. 코로나19도 그렇고 경기 자체가 하방 국면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펀더멘탈 보면은 오를 게 아닌데 오르는 이유는요. 역시나 지금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투자할 곳을 찾지를 못해서 갈 바를 모르고 헤매는 네. 돈들이 지금 주식 시장으로 다 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끌어올리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주식시장은 유동성 장세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동성에 끌어올리는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 그래서 그런지 한동안 주식시장이 좋다가 네. 어젯밤에 뉴욕 증시 급락하더니 네, 우리 네. 시장도 맥을 못 쳤어요. 지금 네. 대북 관련주, 방산주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시장 분위기인데도 SK 바이오팜의 이런 몸값 네. 높게 나오겠죠. 아, 높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상관없이. 딱 첫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장됐을 첫날에 굉장히 많이 이제는 엄청나게 뛸 거라는 게 아마 모든 전문가들의 뭐 예상이고요. 그날 이제는 물량이 풀리는데 뛸 수밖에 또 없는 게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못 팝니다. 네. 그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무통 물량이 좀 작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그러냐면은 기업들이 의무 보유 확약 조건을 걸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못 팔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기간 동안 6개월 동안 매도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없어요. 희소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개인들이 분명히 내놓을 거란 말이죠. 그럼 높은 가격에 이제는 팔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이 유통주가 줄기 때문에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네. 바이오주가 실제적으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갔을 때 실제 결과를 뜯어봤을 때 실제 공모가보다 떨어진 게 더 많거든요. 더 많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평론가님 주식 잘 아시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개미들 네, 이번에 청약 못한 개미들은 초반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한참 후에 조금 상황을 보고 들어가는 게 나아요? 꼭 굳이 바이오주 해야 되나요? 아, 굳이 이거 꼭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가요? SK 바이오팜. 네, 그런가요? 꼭. 근데, 아니 이렇게 네. 공모가 막 활발하고 네네. 청약가가 이렇게 높은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네네. 시작했을 때 들어가는 게 나은지 아까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몇 배로 막 뛰잖아요. 네네. 그런 게 나은 건지 네네. 아니면은 이때는 좀 쉬고 네. 폭풍이 한번 지나가고 들어가는 게 나은 건지. 실제 봤을 때 지금의 이제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항상 중요한데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뭐 방송에서 이거 뛸 거야 꼭 하세요 이렇게는 말을 못 하겠고 시장의 가치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SK 바이오팜이 어떤 제약 회사고 그다음 어떤 약을 가지고 있는지 뇌전증의 약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좀 비속어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표준어는 아니죠. 간질. 간질이 좀 바뀐 게 뇌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뇌전증의 약을 가지고 있고 실제 이번 연도 5월에 미국에서 승인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가치를 알아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가치에 동참한다 그러면 네. 뭐 공모가가 비싸고 상장 첫날 많이 오르더라도 당연히 이제는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내가 이 가치보다 다른 회사의 가치가 더 높아. 이 가치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그쪽에 투자하시는 거고. 아니 왜 제가 이 얘기를 물어봤냐면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네네. 처음 공모가보다는 늘 떨어진다. 왜냐하면 기대감을 반영하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초반에는. 네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초반에 그렇게 올랐을 때 조금이라도 이득을 네. 내기 위해 들어가는 게 나은 건지 네.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보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건지 그건 본인의 성향에 따라 네, 하시면 성향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마 SK 바이오팜 공모 이후에 이런 IPO 시장이 좀 급속히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재미 봐서 그럼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럼요. 지금의 그 투자자들이 진짜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게 IPO거든요. 지금 넘쳐나는 돈 때문에. 네,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눈여기고 있죠. BTS. 네, BTS. 그 언제 한대요? 그게 이제 하반기에 이제는 지금 이미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한 상태이다 보니까 네. 분명 하반기에는 되는데 아시겠지만 BTS잖아요. 이게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또 멤버 중 한 명이 군대를 갑니다. 그렇게 되면 인기가 떨어질 거야라고 보는데 사실 이번 최근에 온라인 콘서트를 열었는데 75만 명 끌어모았거든요. 어마어마한 그럼요. 티켓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아미가 트럼프 대통령 시원하게 한 방 이렇게. 네네, 들었습니다. 네. 아유 아미들이 의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네네. 빅히트 빅히트 엔터. 네. 거기는 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반기에.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가장 아마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특히 또 카카오 게임즈도 굉장한 많은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라는 또 브랜드 가치, 그다음에 게임이라는
또 4차 산업혁명 가운데 또 하나의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많은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네.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죠. 그럼 저도 오늘부터 월급을 좀 차근차근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하반기 때는 한번 해볼랍니다. 네네. 네, 저한테까지 돌아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네, 하도 SK 바이오팜 관련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길래요. 뭔지 네네. 알아나 두자고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우리 동네 파라솔은 누가 만들었을까? 여기저기 파라솔은 누가 만들었을까? 길 건너러 왔다가 쉬었다가 가지요. 세상에 없던 그늘 메탈크래프트. 안녕하세요. KRX 금시장 홍보대사 진성규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금을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예탁 결제원 안전보관, 조폐공사가 순도 인증하고 저렴한 수수료에 매매 차익 비과세 혜택까지. 이제 금거래는 KRX 금시장에서 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바카스가 만난 사람들. 바닷속이 아름답기만 하진 않더라고요. 정말 많았어요, 쓰레기가. 그래서 틈틈이 주워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다고 바다가 회복될까요? 하시는데 최소한 우리가 지나온 길은 바뀌잖아요. 우리에겐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피로회복제, 바카스.